자,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우선 오늘은 포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포몬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 전에 알아볼 겸 해서 준비를 했고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프로그램을 볼게요. 프로그램 보면은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포문이 뭐냐면 이제 반복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보면은 for k10 하면은 이제 next 포문이 시작이고 next가 종료예요. 이 사이에 있는 이 2번, 10번, 19번, 29번의 레더를 10번 반복하게 되는 반복문이에요. 그리고 반복문이 시작이 되고 끝나면은 당연히 D4가 인크리스가 되고 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10번을 반복해요. 10번을 반복이 끝나고 났을 때 이 해당하는 조건들이 D1, D2, D0, D3, 그리고 D4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 자, 우선 그 포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포가 있고 그 밑에 뭐 D0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넥스트가 있는 거죠. 이쪽 좀 지울게요. 4K5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D0의 값은 지금은 앞에 뭔가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5번씩 계속 돌겠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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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스캔마다 5번씩 D0이 증가할 거예요. 한 스캔, 두 스캔, 세 스캔, 네 스캔, 다섯 스캔, 여섯 스캔, 일곱 스캔 하면서 5번이 증가하고 오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4K10을 돌려요. 10번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D0의 초기 값은 0이에요. 그 다음에 D0이 K10보다 작고 혹은 작고 그리고 D0이 K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증가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increase D1이죠.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긴 한데 0이 아닐 때 증가해주는 increase pulse D2가 있어요. 얘는 펄스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똑같은 조건에 xcall. 이 xcall 명령은 그때 봤던 공통 포인터죠. 그래서 공통 포인터에서 어떻게 돼요? ft0을 올려주고 이제 d100이라는 거를 따로 증가하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10번이 1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d0이 10이 될 때까지 이 포문을 10번씩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D4의 최종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생각해 보셨죠?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시뮬레이터 돌려보니까 D1은 10이 됐고, 그죠? D2는 1이 됐죠. 그 다음에 D0는 10, 다시 D3는 9, 그리고 D4는 0이 됐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통 포인트 볼게요. 공통 포인트도 보면은 D100을 10. 자, 좀 편하게 보시라고 녹화를 다시 합니다. 와, 이게 좀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D0이 0일 때 값이에요. 조건 부합하죠. 0은 K0이와 똑같으니까. 그러면 D1의 값은 1이 됐어요. D2도 마찬가지로 D2는 처음엔 0이 되겠네요.
0이랑 같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불렀습니다. P4000을 X콜에서 D0 불러서 어떻게 됐죠? X콜 P4000 D0을 불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SM400 우리 FD0 뭐라 그랬죠? 이 매개 변수 D0이 FD0이랑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공용 포인터 안에서. 자, FD0 0 했고 increase 100이 그러니까 D100이 1이 늘었겠죠? 자, 그리고 리턴을 돌려줍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D0의 값이 1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현재 값 D0은 현재 1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K0은 보다 크니까 당연히 D3가 이때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D0이 1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2 드디어 0이 0보다 크니까 1 하나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콜을 타고 2가 되고 리턴을 해서 2가 되고 마찬가지로 D0, K0은 크니까 D3도 2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0이 2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3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D2가 2가 될 줄 아는데 D2는 1에서 보시다시피 1에서 정지해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럼 D2는 지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늘어나지 않고 1로 유지를 해요. 자, 다시 콜하고 3으로 늘어나고 리턴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리턴해서 어떻게 돼요? D0이 3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하는 D3로 3이 됐겠죠. 자, 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9가 됐어요. D0가 9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번호로 가겠죠? 9 그 다음에 D0이 9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그러니까 아까 0, 1, 2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씩 크죠? 9가 됐을 땐 당연히 D1의 값은 10이 되고 D2는 똑같이 1. 자, 콜 P4000에 D0을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increase D100 D100은 당연히 10이 됐겠죠? 그 다음에 FD0 리턴을 할 거예요. 리턴하면 이때 D0 값 뭐가 돼요? D0 값 10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D3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 D3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D0보다 K10이 커야 되는데 이제 D0이 1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똑같죠? 그럼 똑같으니까 이 조건은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이 K10이 D0보다 크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D3는 이제 9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죠? 10이잖아요. 9에서 정지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스캔을 탄다 한들 자, 다 10보다 10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죠. D2는 왜 1로 정지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포문이 다 돌고 났는데 D4는 왜 0이 되었는가?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D4는 왜 0이 왜 하나도 안 늘어났을까요? 포문의 바깥에 있다고? 그건 무슨 의도일까요? 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포문의 안에서 연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받는 값들은 연산이 종료된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연산이 종료된 후에 이 값들이 D1, D2, D3 값이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연산을 진행하고 난 후에 시작하는 넥스트가 4에서 나가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4에서 나가게 되는 이 D4는 때는 이미 D0이 10이라는 결과값만 받은 거예요. 그죠? D0이 10이라는 결과값만 받았기 때문에 앞에 조건부터 막혀버려서 D4는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D4는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D4는 증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음 궁금증. D2는 그럼 D2는 왜 1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애초에 펄스 명령어가 뭐죠? 펄스 명령어가 아이고 잠깐만요. 펄스 명령어가 이 라이징 엣지잖아요. 오프에서 온이 되는 이 한순간을 위한 명령어가 펄스 명령어잖아요. 그러면은 PS 입장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잠깐만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포문을 시작했을 때 포문이 10번이 도는 동안은 한 스캔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죠? 한 펄스만 들어간 거예요. 딱 한 번만 상승한,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한 번만 상승한 거고, 그 한 번 상승했을 때 포문이 10번을 돌아서 10번에 대한 결과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10번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포문이 끝난 다음 넥스트를 실행했을 때 이미 D0이 K10보다 큰 거죠. 정정할게요. D0이 10이라서 K10이 D0보다 크다는 조건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포문이라는 건 한 스캔 안에 있다는 거고, 그 한 스캔이 종료된 결과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포문 내에서 어떠한 증가 연산하고 싶다면은 이 펄스가 아닌 일반 인크리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인크리스도 항상 순서는 똑같이 일반 스캔처럼 D3랑 D1에 지금 9, 10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스캔 순서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포문과 내부 스캔의 연관성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 얘기가 안 나와들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나중에 꼭 한 번쯤 헷갈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확인을 하세요. 요점만 얘기를 하자면은, 포문이라는 거는 한 스캔 내에 포문 횟수만큼 연산을 하는 거고, 그 연산의 결과값을 리턴 값으로 한 번에 던진다. 그래서 매 스캔마다 연산을 하고 싶으면 포문 안에 넣어야 되고, 포문 바깥은 포문이 끝난 후에 연산값을 가지고 스캔을 하게 된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